자라나라 퇴직연금 푸른 씨앗 업 푸시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 씨앗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푸시업 1화입니다. 저는 현재 경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정확히 뭔지 뭐를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푸른 씨앗이란 무엇이고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고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씨앗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브랜드 이름인데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제일 먼저 심겠죠. 그것처럼 퇴직 후 희망찬 미래를 위한 퇴직급여와 적립금을 위해 푸른 씨앗을 심자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이제까지는 가입 방법이 복잡하기도 했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좀 미뤄왔고,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서 도입률이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그나마 가입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또 투자 이런 거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적립금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못해서 수익률도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가입률도 높이고 수익률 좀 높여보자 라는 취지로 2022년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 씨앗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존 퇴직연금 제도를 살짝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좀 어렵습니다. 단어가 영어다 보니까 이 DB형, DC형, IRP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고개만 돌리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는 일단 논외로하고 DB형과 DC형을 알려드릴게요. 확정급여형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운용을 회사가 맡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확정기여형 DC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해야 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는 잘 모르겠고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다 라는 분들은 DB형을 선택을 하셨고요. 나는 내가 부담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후소득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분들은 DC형을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푸른 씨앗은 기존 퇴직연금과 다르게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위해서 나라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영해주고 있고요. 전담 자산운용기관이 자산을 운영해주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번거로운 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전혀 없었던, 중요합니다, 오직 푸른 씨앗에만 있는 혜택으로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DC형처럼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고요. 사유가 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사업자들한테도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도 유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DC형에서는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옆 동네 일본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에도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 중퇴공제도라고 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중퇴공제도도 푸른 씨앗처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푸른 씨앗은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내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반면 일본은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산운용 방식도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또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본의 중퇴공제도는 자가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는데요. 재미있게도 그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익률이겠죠. 자가운용의 경우에는 0.5%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위탁운용의 수익률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무려 4.5%가 나왔습니다. 딱 9배,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문가가 운용할 경우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푸른 씨앗은 어떻게 운용이 될까요? 자산 전담 운용 기관이 95%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예를 봤을 때 우리도 9배? 10배?
뭐 이런 희망찬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담 자사운용기관은 도대체 어디고 또 어떻게 내 돈을 불려줄 거냐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담 자사운용기관의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 씨앗 푸시업 1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는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형들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쉽고 짧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푸른 씨앗은 말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좀 낮았고 가입자들의 수익률도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형들 혹시 DC형이라고 알죠? 제가 그거랑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불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푸른 씨앗은 전문 자산운용기관에 맡기니까 번거로운 일을 없앨 수 있었죠. 그럼요, 푸른 씨앗 장점 많습니다. 자, 전담 자산운용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전략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뭐니 해도 수익률, 보다 나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우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회사는 작년에 달마다 있었던 근로자 수를 더해서 그분들이 일한 개월수로 나눈 걸로 산정한다고 하고요. 새로 생긴 회사는 신청일 기준으로 있는 근로자 수로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가입하고 나서 초과해도 30명 한도 내에서는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가입할 때 이미 30명이 넘은 걸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뱉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건 여기로